강화도 조약에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 운요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운요는 당시 1875년 이 당시에 일본 군함입니다. 그냥 일본 군함이 아니라 서양식 군함이었어요. 이 운요호가 조선의 해안을 멋대로 측량하고 다닙니다. 해안을 멋대로 측량하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다 이 운요호는 강화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벌어졌던 그 강화도로 들어가는데 초지진 근처로 접근합니다. 조선군은 당연히 낯선 배가 해안으로 접근하니까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운영호가 들 리가 없죠. 다 검은 속내가 있었으니까. 초지진에서 함포를 발사하니까 운용호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초지진을 초토화시키고 영종도에 상륙해서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조선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초지진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고종이 1873년에 직접 국정을 챙겨서 맡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조선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미국과 강화도에서 격전을 벌이다 보니 거기다 더불어서 경복궁 중건에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신미양요, 병인양요, 근데 조금 더 가깝게 신미양요 때 부서진 강화도의 진지를 수리할 돈조차 없을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병인양요 때 쳐들어왔던 프랑스군은 대략 600명, 그리고 신미양요 때 쳐들어왔던 미군은 대략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운요 이 한 척이 초지진을 쳐들어왔을 때는 프랑스군, 미군보다 훨씬 적은 병력이었지만 조선은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통상과 개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다 보니까 일본이 통상을 요구해 보니까 지금이 조선이 개항할 기회이다라고 여겼던 이들도 많았고, 그래서 일본과 통상 협상에 관련된 그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의 끝에 이제 맺게 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이 병자년이기 때문에 병자소 조교 이렇게도 불렀는데 보통은 지역을 따라서 강화도 조약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또 불평등 조약이다 보니까 강화도 늑약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몇 가지 의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거는 최초의 근대식 조약입니다. 근대식 조약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화도 조약에는 치명적인 치외법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치외법권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제 이걸 일본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이 처벌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선에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주해도 조선은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치해법권으로 일본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 쓰기 좀 뭐하지만은 조선에서 범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범죄의 자유. 이런 식으로 범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면 사람이 뭐랄까 굉장히 그 통제력을 잃고 제멋대로 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그 이후에 조선에서 했던 많은 만행들이 이 치해법권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산, 그리고 인천, 원산 이렇게 세 군데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이 세 군데 개항장에서는 당연히 치해법권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어떤 거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 화폐 사용 허용. 자, 당연히 이제 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무역 조항 세부 규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양곡, 조선의 양곡이 무제한으로 일본이 사가더라도 조선은 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어떠한 불평등 조약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해안 측량권. 뭐 일본의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항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해안 측량권이라는 걸 이제 가져가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만약에 일본이 조선 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때 상륙하기 좋은 지점, 이거를 찾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통해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강화도 조약에서 제일 첫머리에 넣어놓은 말이 뭐냐면은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자주국이다 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 그 이전까지 조선은 청나라에다가 이제 조선의 외교 사항들을 뭐 자문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 일본은 청나라의 그런 간섭, 개입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조항에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어쨌든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입니다. 사실 조선이 국제적인 어떠한 규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외국에서 통상을 요구했을 때 통상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면은 이 무관세라는 것을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이 외교에 이런 조약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본 상품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더라도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관세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만약에 관세가 붙게 되면 수입품과 국산품의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국산품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산품을 상대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품을 사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건데, 이 무관세다 보니까 이후에 조선의 전통 산업이 싸그리 붕괴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침략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사학자들에게 오염된 인간들은
이것을 통해서 조선이 근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대화가 무엇인지는 차후에 살펴봐야겠지만, 이 강화도 조약은 확실하게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서서히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